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셨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TAT급 실무수행 부가가치세 문제 25점짜리.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였는데요. 거래명세표가 주어지는 거 아시고 빨강색 거래명세서니까 11번 과세매출로 이 문제는 무조건 해야 되죠. 자료일은 사용하던 복합기 한 대를 취득금액 160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30. 그럼 장부가액은 30만 원이네요.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자료인은 비품 매각 대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당기 양도일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4월 1일 날 매각했기 때문에 3개월치를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니까 뭘로 우리는 장부 금액을 계산하면 되냐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매입 매출 자료를 요걸 반영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4월 1일이니까 매입 매출 점표에 가셔가지고 4월 1일에다가 1일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그대로 복합기 매각이라고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60만원에 팔았다. 거래처는 중고유통이라는 회사에 팔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0번 치고 비워두셔야 되고, 분계는 매각에 관한 분계는요 무조건 혼합분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04번 제품 매출이 아니라 복합기는 비품이다 이거예요.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6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취득금액 160으로 고쳐야 됩니다. 160으로 고쳐주시고 세 번째 줄 바꾸셔가지고 바로 대변의 반대인 차변에다가 212번에 하나 더 더해서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꺼내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해준 감가상각 누계액 130만원을 입력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금을 받은 것을 차변에 정리해 줍니다. 대금 받은 것을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아까 통장에 들어온 거 국민은행으로 66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6만원 한 다음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여기는 국민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밑에 차액이 30만원 나는데 이 차액은 차변이 190, 대변이 160이기 때문에 대변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차액은 뭐냐? 처분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변에 오는 건 이익이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다. 계정코드 914번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골라주셔야 됐고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차대변에 합계 조회해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취득이 160인데 감루가 130이니까 장부 금액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60에 공급했죠? 30만원짜리를 60에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 30만원은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하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가지고 이게 4월달 거니까 4월달 거를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미전송된 거 60만원짜리 앞에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 발행 누르고 또 확인 누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는 메뉴로 가야 되죠. 그리고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 누르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때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이 발행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 문제 해결했고요.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 꼭 나오는 문제죠. 5월 1일 선경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했어요. 5월 1일 날. 그리고 5월 30일 날 선경전자와 협의하여 5월 1일의 판매분에 대해서 개당 단가를 300원 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가를 300원 할인했다. 그럼 공급가액을 조정한 거죠.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사유 여기 딱 알려줬네.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여기서 외상대금과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려면 분계를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외상분계. 자, 그러면 5월 1일 거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야 되죠. 그래서 5월 1일 거를 여러분이 조회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보인단 말이죠.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눌러서 여기 있는 수정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전표 입력 창이 나오는데 이 수정분의 작성 연월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도 사유가 많아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사항을 눌러서 공급가액 변동은 여기 작성 연월일이 변동사유 발생일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5월 30일에 선경전자와 협의했기 때문에 5월 30일이 그 사유일이 됩니다. 따라서 닫고 여기 날짜를 5월 30일로 바꾸신 다음에 품명에서 엔터 치고 수량은 2,000개 그대로 넣고 단가에서 300원 빼주기로 했죠. 빼기 마이너스 300원. 그러면 공급가액 마이너스 6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수량 단가를 아예 생략하고 여러분이 300원 할인해 주기로 했지 곱하기 해보니까 60만원이에요. 공급가액이라 마이너스 60만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결과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더 쉽겠죠. 단가에서 300원 빼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300원 넣어주면.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고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누른 다음에 이거 문제를 보면은 전송하라고 그랬죠. 예. 전송. 그래서 전송까지 하러 가야 된다. 예. 그래서 5월 30일 거를 가서 보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5월 30일 거 가서 보면은 여기 분계를 눌러보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66만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6만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60만원 제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다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날짜는 5월 30일 거니까 5월 30일부터 5월 30일로 조회를 하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미전송인 거 하나 보이죠?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밑에서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위에서 발행 확인 확인. 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아까 살짝 에러가 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 지우고 다시 하니까 해결이 됐었습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오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라 되어 있습니다. 8점. 자, 자료 설명과 지시사항대로 차분히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기계장치 구입 관련 자료,
자동화 기계 수선비 1,700만 원. 수선비 치고는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자료 2번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여러분 계약금이 다른 것들은 계약금이 뭐예요? 선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어느 회차에서 그런 문제가 또 한번 있었습니다. 계약금 중에서 이런 무슨 창고 신축공사, 무슨 건물 신축공사, 이런 건축에 관련된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에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걸 좀 챙겨놔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생산부에서 사용할 자동화 기계장치의 수선비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단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여러분 이거 수선비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수선비라고 명시했지만 단이라는 거.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장치로 처리해야 됩니다. 기계장치. 두 번째 자료 2는 본사사옥 신축공사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하시면 안 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라.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자료 2의 거래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1번부터 먼저 하고 봅니다. 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세액 있는 거 하나. 또 이것도 매입이고 세금 있는 거. 그다음 51번이죠. 유형이. 자, 7월 14일 거 기계 수리비부터 입력할까요? 7월 14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유형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51번 과세. 분명은 그대로. 기계 자동화 기계 수선비라고 되어 있나요? 자동화 기계 수선비다. 공급가액이 1,700만 원이었죠. 그리고 거래처는 주일 산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발행을 받은 거니까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시면 외상으로 고쳤죠. 그렇다고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왜냐? 우리 회사는 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계는 혼합 분계. 혼합 분계 하셔가지고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라. 자본적 지출이니까 206번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이 외상은 외상 매입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미지급금 해가지고 밑에 보이는 1,870만원 18.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확인해 보시고 차대변이 1,870으로 일치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네,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로 해야 되고 수선비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분계를 외상 분계하시면 안 되고 혼합 분계 해가지고 대변에 부채를 미지급금 처리해요. 자, 기계장치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네, 수선비죠. 수선비 500번 쓰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랍니다.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다 또는 단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기계장치를 수선한 것이다 하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수선했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500번대 수선비로 처리하는 게 맞죠. 생산부 거니까. 그러나 기계장치를 수선했으나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그 기계의 내용 연수가 늘어났다든지 기계의 가치가 증가했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효익이 기대되는 그런 수리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입 세금 계산서잖아요.
날짜는 8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짜를 고쳤겠죠. 8월 19일. 그리고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여기 있는 그대로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량단가 필요 없죠. 그리고 계약금 2억이네요. 200 플러스 2번. 그러면 부가세 2천만 원 되고요. 거래처는 GA 건설이네요. GA. 자, 1번 전자세금이니까 전자 입력으로 해주셔야 되고, 대금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를 보면은 또 나오죠. 영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예,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했군요. 예,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래서 혼합분계 해야 되냐? 보통예금도 혼합분계죠. 자, 우리가 계약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돼요.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를 건설 중인 자산. 건설로 검색하셔가지고 214번으로 계정과목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220 플러스 2번에 탭키 눌러가지고 거래처는 국민은행 통장이다. 네, 여기까지 국민은행까지 고쳐주시면 전표 입력이 끝나면서 1번 문제를 한 거죠. 자, 평가 문제 2개가 더 있죠. 자, 2번 이기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라. 네, 이거는 가서 조회해서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전체 메뉴 가시면 부가가치세라는 곳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맨 밑에 보이네요. 클릭하시고 기간이 8월달 거는 7, 8, 9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을 7 엔터 9 엔터 7, 8, 9 이게 2기 예정이죠.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오기. 여기에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이 기계장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매입한 게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이것이 있는가는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건물 구축물에 건물만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이 없다. 이거 다 넣어줘야 됩니다. 검색해가지고 더블클릭해서 건설 중인 자산 넣어줘야 돼요. 없으면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여기 메뉴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전표 입력한 계정 과목이 여기에 있는가는 확인하셔야 되고 없으면 그 코드란을 더블클릭해서 그걸 넣어줘야 된다. 예.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이게 항상 있는 것만 나왔어요. 예. 그러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 이 2개 다 있죠? 그러니까 확인. 그리고 예 하면 불러옵니다. 이게 작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장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더 있죠. 3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반영해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의 맨 위에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클릭을 해서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신고해서 엔터 한 다음에 저장하고 그냥 닫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매입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여기 11번이에요. 2억 1,700. 예. 그래서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예, 여기에 반영됐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 깨끗이 끝나서 이게 8점인가요? 9점인가요? 획득하게 된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 자료 1번은 과세 매출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라고 그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 밑에 영수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은 법인카드 와서 결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럴 때 유형은 11번 과세매출로 하고 분계는 카드 분계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는 신용카드로 뭔가 상품인가를 팔았어요. 자료 3은 현금으로 뭔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어요. 자, 문제 자료 설명을 빨리 읽는 게 좋아요. 자료 1은 한양산업의 제품을 팔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위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맞죠? 그래서 11번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11번 과세매출로 하되 대금을 카드로 했으니까 4번 카드 결제로 하라. 다음 자료 2번 개인 김은정에게 과세 제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했습니다. 네, 17번 카드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개인 최덕화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네, 과세 제품이니까 현과 22번인가 하여튼 뭐 현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자료 1부터 자료 3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게 요거 자료 1 하나였습니다. 자, 1번 전표 3장 입력해야 될 문제죠. 자, 입력을 하러 갑니다. 날짜는 첫 번째 게 12월 1일이죠. 12월 1일. 그래서 12월 1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에요.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네, 품명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001 수량단가 있으시면 그대로 써줍니다. 예, 수량단가 있으면 10개에 21만원 있군요. 그래서 10개에 21만원 210만원 되겠고 거래처도 그대로 공급받는 자는 한양산업이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번 전자 입력을 해주시고 분계를 카드로 해라. 4번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가 어디예요? 삼성카드군요. 확인. 자, 고쳐야 될 게 없는지 보시면 삼성카드로부터 돈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외상매출금 맞고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수금 맞으며 이게 A001의 제품 매출이죠. 네,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 2에서는 신용카드로 과세제와 제품을 팔았다. 예, 개인 김은정에게 팔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날짜를 확인해 보면 영수증에 신용카드 영수증의 날짜가 12월 21일이죠. 그럼 여기다 21일. 유형은 매출인데 카드 과세 매출이에요. 거기 17번 있죠? 17번.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그 증빙에 보면 카드사가 나와 있습니다. 롯데카드죠? 롯데카드 확인. 네, 품명은 그냥 제품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제품 말고 어디 영수증에 품명이 있나요? 아, 여기 품명 선풍기 있군요. 네, 선풍기라고 그러면 써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품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선풍기 더 좋습니다. 자, 공급가에게는 카드와 현금 카과나 현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하죠. 그래서 22만 원을 입력하자 이거. 공급가에게다가 그러면 20만 원, 2만 원 나눠줍니다. 거래처는 그 개인의 이름이 거래처예요. 그래서 김은정이니까 김은. 자,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은 비워두시고 분계는 4번 분계하시면, 자, 외상매출금 롯데카드에서 안 들어왔죠. 부가세 수금 오케이, 제품 매출 오케이. 자, 이제 현금 영수증 입력합니다. 12월 24일이고요. 여기도 선풍기네요, 분명히. 자, 12월 24일 이 추운 날 선풍기를 왜 팔았지? 자, 매출인데 현금 과세 매출이에요. 현과 22번이죠. 네, 품명에 또 선풍기. 공급가에게 합계 금액을 또 합니다. 그래서 19만 8천 원이다. 그러면 18만 원과 18,000원은 나누어지죠. 자, 거래처는 개인이죠. 최덕화. 예, 최덕. 전자세금 아니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이건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1번 분계 하시면 입금전표 두 줄로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고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 작업은 했어요. 전표 입력 작업은 했어요. 두 번째 작업이 뭐냐?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해라. 조회하러 가면 돼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와 수령금액 합계표가 있는데, 우리가 팔은 거니까 발행집계표죠. 판매한 거니까. 그래서 발행집계표에 가서 기간이 지금 12월 달 거잖아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안 보여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를 눌러서 예 해줍니다. 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따로 표시되고, 위에 현금 영수증 19만 8천 원, 신용카드로 253만 원, 이 253만 원 중에 231만 원은 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건이다. 이게 따로 표시가 됩니다.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장 단추 없을 때는 닫으면 저장이다. 하나 더 있죠, 문제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반영해라. 신고서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조회해서 바로 저장하고 닫으면 되는데, 우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매출 중에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분 하나는 여기 1번에 포함이 된 거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따로 있었던 자료 2와 3은 여기 3번에 집계가 된 거예요. 3번에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네? 여기 안 나와요? 전표 입력을 하셨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